자, 이번 질문이요. 지금 여전히 뭐 고금리 상태고요. 가장 지금 또 화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터진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이게 장기화 자꾸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그 악재라는 게 어떤 의미의 악재를 질문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만약에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이 뭐 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다든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부동산 시장은 현상에 대한 문제를 뭐 지금 당장 해결하는 장이 아니고 사실상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장이거든요. 이제 러시아 이제 뭐 전쟁은 뭐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냥 일상화됐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뭐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금리랑 공급. 사실상 이 전쟁을 떠나서. 그럼 그 두 가지만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이제 공통분모가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안 그래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원자재 가격들이 더 폭등을 할 경우 사실상 지금도 고분양가 시장이잖아요. 청약 시장이. 그럼 분양 시장은 더욱더 고분양 시장으로 될 수밖에 없고 자재가 인상은 역시 건설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자금 라인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사실상 이 공격적인 공급을 할 수 없겠죠. 건설사들이.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간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 공급이 더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더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 그걸로 인해서 매매 가격, 그러니까 당장 1, 2년은 아니더라도 4, 5년 후는 정말 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패닉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닉이라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패닉.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내년 부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재는 악재인데 이게 크게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정부에서 규제들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금세 우리 대선할 때는 금세는 다 풀어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속도도 느리고 좀 뭐가 찔끔찔끔 좀 푼다. 좀 갈증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못한 점이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을. 잘한 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잘한 게 없다. 일단 개인적으로 잘한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 거기 딱 맞는 얘기네. 네. 사람 마음 들뜨게 해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실망이 더 큰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그 의석수가 부족해서 또 그런 것도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의지가 좀 약하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뭐 그러니까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실상 주택을 구매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다. 사실상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지만 지방은 아직도 악성 미분양이 그렇지. 엄청나게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 미분양을 제가 봤을 때 보름 만에 지방에 있는 모든 미분양을 보름 만에 다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진짜 세금 감면이에요. 주택수 제외. 뭐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중고급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5년간 양도소득세 제외라든가 주택세 감면이 옛날에 그런 거 한번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다 해결됐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금 주택을 구매하기 좀 편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이런 미분양이라든가 그런 건설회사도 서로 윈윈이 되고 좀 좋을 텐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확률보다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자본가들이 시장에 들어 진입해서 물량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상식적으로 높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시장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좀, 바리케이트들을 좀 더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지금 뭐 이게 풀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도 안 풀린 게 없죠. 풀어준다고 해놓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려면.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우리 그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정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제가 봤을 때 표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화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